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전만쌤입니다. 이렇게 또 일요일 새벽이 또 다가왔어요. 일요일 새벽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할 것 없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하여튼 제가 건강할 때까지는 좀 늦더라도 영상 계속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젊어서 돈을 아끼면 늙어서 더 가난해진다. 돈을 아끼면 돈 아끼는 거 아니야? 근데 오히려 돈을 아끼면 늙어서 더 가난해진답니다. 도대체 웬 생뚱맞은 소리냐? 한번 봤어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은 칭찬받아서 마땅한 삶의 태도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돈까지 아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젊은 시절에 돈을 쓰는 것은 일종의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투자의 개념으로 보십시오. 여행을 떠나서 갖가지 경험을 해보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런 세상을 더 깊고 넓게 바라보게 만들어주고요. 자기 자신을 꾸미고 이 몸을 가꾸는 것은 자존감을 좀 높여주고 삶의 의욕을 불어넣어주죠. 책을 읽고 강연을 듣고 공연을 관람하는 것은 이 교양과 지식을 늘려서 삶의 무기가 되어주는 거예요. 젊었을 때 그래서 나에게 투자하는 그 10만 원, 이 10만 원은 나이가 들어서 100만 원, 1000만 원이 되는 거야. 1000만 원. 함부로 아무데나 돈을 써서는 안 되겠지만요. 이 무작정 아끼기만 해서는 나이 들어서 후회할 수도 있다는 거 명심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무조건 아끼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의 개념으로 잘 하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또 삼성에 관련된 새로운 소식들, 또 경쟁자 소식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속에 그런 기기죠. 아이폰. 너무 촌스럽다. 달라진 게 없다. 차라리 삼성으로 간다. 이런 말을 하네요. 오는 9월 9일인데 그 공개되는 신형 아이폰 16의 그 영상이 유출이 됐어요. 그래서 막 시끌벅적한데 해당 영상은 유튜버 테크보일러가 공개한 아이폰 16 프로맥스의 언박싱 영상인데 아이폰 16에 새롭게 채택되는 구릿빛 색상을 확인합니다.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혹평이 쏟아집니다. 너무 촌스럽다. 달라진 게 별로 없다. 그런 평이에요. 내가 봐도 그렇네.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은 예전보다 많이 낮아졌고 혁신의 이미지가 강했던 아이폰도 이제 평범한 스마트폰이고 하지만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아이폰 타령은 더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젊은 애들이 너무 촌스러운 것 같아. 혁신이 없는데 왜 이런 좋은 걸 좋은지 모르겠어. 응? 참. 하여튼 신형 아이폰은 9월 9일 미국에서 처음으로 공개되고 한국 시장에 9월 20일에 출시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한국이 아이폰 1차 출시국에 포함이 됐고 중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아이폰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죠. 한국은 젊은 층의 선호도가 아이폰 판매량이 늘어서 1차 출시국으로 성적이 이어졌답니다. 지난해 선보인 아이폰 15도 한국에서 사상 최대 판매량 올렸네요. 아이폰 15 구매자의 10명 중 8명이 20대에서 한 30대랍니다. 아이폰 16은 그 첫 인공지능 AI 탑재 그 아이폰인데 이 고급 모델인 아이폰 16 프로랑 프로맥스가 디스플레이가 더 커지고 아이폰 16과 플러스는 카메라 위치가 새로 이제 변경이 된 거죠. 카메라는 더 큰 이미지 센서가 탑재되고 사진 촬영 버튼 등이 생기는 기능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이렇게 이제 혹평이 쏟아지다 보니 신형 아이폰이 전작 이상의 흥행을 낼지 좀 미지수네요. 근데 애플은 대박을 자신한다는데 신형 아이폰 판매량을 높여 잡았고 어깨에 따르면 신형 아이폰 16 시리즈의 인기를 기대하고 부품 공급망이 9천만 대 제작에 해당하는 부품을 준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지난해 8천만 대 시장 아이폰 초기 부품 주문량을 10% 이상 올렸어요. 지난해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1등에 오른 애플은 올 들어서 첫 AI 스마트폰 갤럭시 S24를 앞세운 삼성한테 1, 2자리를 다시 빼앗겼죠. 시장조사 기관 IDC에 따르니까 올 1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 점유율 20% 1등, 애플은 17% 2등입니다.
애플은 신형 아이폰 16을 앞세워서 대반격에 나설 태세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이 고속도로라는 또 하나의 걸림돌을 만났습니다. 경기 용인시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데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위한 민자 적격성 검토가 허송세월 가는 것 같아. 미뤄지고 있다. 인근에 추진 중인 또 다른 민자 고속도로와 인접해 있다는 게 주된 이유고요. 이 반도체 고속도로는 용인에 조성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화성시 양간면에서 용인시 남사면을 지나 화성시 일중면을 연결하는 총연장 45.3km 고속도로입니다. 삼성이 그 용인 기흥과 SK 하이닉스가 있는 처인을 관통해서 K반도체 주요 교통망이 될 전망이라고 하죠.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 제안할 당시 사업자가 조사한 결과 비용 대비 편익이 1.3인 거로 분석됐고,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한국개발연구원이죠. KDI 여기에 의뢰를 해서 사업 민자 적격성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통상 민자 적격성 검토는 약 270일에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는 올해 7월이면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후속 계획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KDI 측이 반도체 고속도로 인근에 용인 충주 민자 고속도로가 추진이 돼서 두 고속도로의 수요가 중복될 수 있을 만큼 수요 분석을 추가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놔요. 이 때문에 반도체 고속도로 적격성 검토 결과가 이제 수개월 늦춰지죠. 용인 충주 민자 고속도로는 종전으로 제한돼 검토 중이던 그 과천과 서충주의 그 고속도로의 일부 도선을 이제 수정합니다.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이 시급한 사업인 만큼 그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관련 부처에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챙겨봐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어제도 영상을 한번 올렸을 겁니다. 그 관련된 이야기들, 지금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인데, 인텔하고. 요즘 그 엔비디아가 만든 AI 칩 수요는 이제 삼성이나 인텔이라는 개별 기업을 넘어서 요즘 시장에 그 아주 중요한 화두를 던져요. 요즘 바로 무어의 법칙의 종언이라는데, 1년에 반도체 집적도가 2배씩 향상된다는 그 무어의 법칙은 공정 향상이 곧 승리의 길이다. 그 마법의 주본이죠. 그런데 작금의 반도체 시장은 무어의 법칙보다 더 중요한 그 융합의 가치가 부상하네요. 바로 슈퍼칩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 단순한 미세공정 기술을 넘어서 그 칩 간의 통신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이 이 결합되는 슈퍼칩이 구현되지 않고서는 막대한 기술 사양을 그런 요구하는 시장의 AI 관련 눈높이를 충족할 수 없고 현 시대에서는 오로지 엔비디아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는 이를 엔비디아 스타일로 봅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 스타일로의 시대 전환은 SK 하이닉스와의 대성공과도 맞닿아 있죠. 요즘 HBM 고도화에 그 잠시 방심한 삼성과 달리 하이닉스는 기술 진보를 향해 달려 있고 HBM D램을 하나의 그 패키지로 통합한 엔비디아 슈퍼칩 시대에서 최고 수혜 기업 중 하나로 부상을 했고요. 어리석게도 종합반도체 1위 기업은 인텔은 아직도 무어의 법칙이 기반한 단일 프로세스의 성공에 젖어서 슈퍼칩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만든 HBM 시장은 한국 반도체 양대 기업의 중요한 차별점을 던지고 하이닉스가 HBM이라는 그런 고급 메모리 시장과 기존의 일반 메모리 시장이라는 두 개의 파도에서 서핑을 즐겨요. 둘 중에 어느 한쪽의 업황이 약해지더라도 다른 한쪽의 탄탄한 수요로 경기 변동에 보다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건데 만약 삼성이 HBM 프리미엄 시장에 제대로 깃발을 꽂지 못하면은 급격히 성장하는 HBM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전체 메모리 시장 점유율에서 중대한 지위 변화를 초래할 수 있겠죠. 관련해서 하이닉스는 지난 상반기에 HBM 등 프리미엄 제품의 생산 캐파 할당 증가로 일반 D램 생산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중요한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하반기부터는 전통적인 응용처 수요도 개선이 되고 메모리 시장은 더욱 안정적인 성장을 할 거랍니다. 또 생산 측면에서 HBM은 올해 생산분은 이미 솔드아웃이다.
내년에 역시 대부분 솔드아웃 됐다고 밝혔고, HBM 슈퍼칩 시대를 오만한 삼성은 늦었지만은 지난 5월 이런 고해 성사를 하네요. 인공지능 초기 시장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했다. 2라운드는 우리가 승리해야 한다. 엔비디아의 슈퍼칩 시대가 시작된 2022년부터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이끌었던 경기현 사장의 이야기죠. 하여튼 그는 이 발언 며칠 뒤에 부분적에서 물러났고요. 이런 비상 상황에서 삼성은 경질이나 좌천은 아니다. 이런 한가한 소리를 내었다고 하는데 과연 삼성에서 2라운드의 그 역전 기회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첫째도 둘째도 관건은 하이닉스처럼 엔비디아 슈퍼칩 공급망에 합류하는 거예요. 현재 엔비디아는 삼성이 만든 샘플 HBM 제품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고 이 퀄테스트 통과는 비단 엔비디아의 새 공급망 기업으로 등재된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반도체 칩 제조사로서 글로벌 수요처에 우리는 엔비디아의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해서 기술력과 안정적인 수율을 검증받았다는 신호를 주는 거죠. 엔비디아에 대항할 AI 칩을 디자인해서 이 타입 C, 타입 A씨의 그 TSM 정문 앞에서 장사진을 치면서 우리 것 좀 제작해달라고 안달하고 있는 수요처들이 경기도 화성시로 발길을 돌릴 수 있다는 거겠죠. 예를 들면 극강의 반도체 설계기업 ARM을 가진 일본 소프트뱅크도 AI 반도체를 직접 생산해서 제2의 엔비디아가 되겠다는 야심을 보이는데 이를 위해서 최근에 파운드리 업체인 인텔의 칩 생산을 맡기는 협상을 했다가 결렬됐고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를 보니까 손정희 회장이 직접 이끄는 이 협상팀은 인텔의 기술하고 생산 역량이 자신들의 기대하는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렇다면 손정희 회장의 남은 현실적인 선택지는 삼성이다. TSMC는 엔비디아 칩 생산만으로도 캐파가 감당이 안 될 지경이라서 공급자 중심의 현 시장 구도는 소프트뱅크에 달갑지 않은 협상 환경이겠죠. 엔비디아 슈퍼칩 시대가 만든 인텔의 몰락과 메모리 사업 부분의 급변동은 이처럼 삼성에게는 위기이자 동시에 파운드리 사업에서 새로운 기회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겁니다. 슈퍼칩 생산 수요가 TSMC에 쏠리다 보니까 기후변화가 몰고 오는 그런 가뭄 등으로 대만 공장이 중단된 가능성도 있고 중국과 무력 충돌 등 고객사들이 느끼는 불확실성도 커져요. 그래서 삼성의 미국 텍사스 파운드리 신공장 프로젝트가 슈퍼칩 시대로서의 삼성에 더욱더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던지죠.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텍사스 테일러시 주변에는 AI 시대의 엔비디아가 되고 싶어하는 AMD, ARM 등 이 반도체 디자이너들의 연구소하고 지사가 즐비합니다. 프리미엄 메모리 사업에서 엔비디아 납품 기업이라는 지위에 오른 뒤에 파운드리 사업에서 새로운 슈퍼칩 공급지라 평가받으려면 강력한 생산 역량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원천이 바로 텍사스 파운드리 신공장이라는 거죠. 일단 그렇습니다. 이 상황이 참 힘든 상황인데 지금 미국 공장이 완공이 좀 늦어지고 있다는 그런 말도 있고요. 올해 말에 산업화 공정 능력을 갖추고 첫 양산 제품을 출하하겠다던 계획과 달리 26년으로 무려 2년 지체되는 흐름이라네요. 3나노 공정이 이 공장은 27년에 돼서야 양산 체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TSMC가 AI 슈퍼칩 생산을 감당하기 빠듯한 상황에서 삼성은 잠재적 고객사들한테 우린 모든 게 준비되어 있다. 그런 메시지를 줘야 하는데 미국 반도체 클러스터의 가동 시점제는 결코 유리한 뉴스가 아니라는 거죠. 엔비디아가 열어놓은 슈퍼칩 시대는 1라운드에서 삼성의 막대한 위기를 일으켰고 그러나 과거 미국이 우주기술 경쟁에서 충격을 받은 스푸트니크 모멘트처럼 2라운드에서 삼성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이 공정과 탁월성에서 이 토탈 서비스로 고객의 소구 전략을 바꾼 삼성전자 행보가 적절한 것인지 회의감이 큰 상황에서 7년 전 압도적 2랑 TSMC까지 제치겠다던 그런 발칙한 상상만큼 여전히 삼성한테 살아 움직이기를 좀 바라는 바다. 제발 한번 TSMC 겁도 주고 한번 추격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힘들어요. 상황이 힘들지만은 삼성이 여기에 굴하지 않고 어떻게 쓰는지 따라잡아가지고 삼성만의 그런 독보적인 존재감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편안한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